괜찮으시면 잠깐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그가 정장 차림으로 던진 이 한마디가 위층에 사는 50대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어깨를 살짝 스치는 순간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후덕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던 3시, 각자의 가정이 있는 남녀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채 오직 본능에만 사로잡혀 격렬하게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유혹의 끝에는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올해 52세 박수진은 작년에 남편과 사별한 후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 아침 먹어. 대학생 딸 민지가 식탁에 토스트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23인 딸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동네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때로는 주말까지 반납하며 말이죠. 고마워. 수지는 짧게 대답하며 커피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아침 식사 시간이 가족 모두가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어색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민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수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글쎄, 마트라도 다녀올까 생각 중이야. 엄마, 나도 알아. 매일 그냥 집에만 있는 거 친구들이라도 만나봐. 이러다간 우울증 걸려. 알았어. 생각해 볼게. 민지는 가방을 매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럼 다녀올게. 저녁은 늦을 것 같아. 알아서 드셔.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수지는 혼자 남겨진 식탁에서 식어버린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오전 11시, 수지는 평소처럼 필라테스를 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사는 남자였어요. 나이에 비해 정말 동안이었고 오늘도 깔끔한 셔츠와 슈트 차림이었어요. 회색 슬랙스에 흰색 셔츠, 단단해 보이는 가슴, 그리고 손에 든 서류 가방이 그를 더욱 신뢰감 있게 보이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네, 회사 잠깐 들렀다가 오는 길이에요. 운동하러 가시나 봐요? 네,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아서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그가 먼저 내리며 뒤돌아봤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수지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반듯한 어깨와 곧은 자세, 그리고 한껏 올라온 엉덩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섹시하면서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두태를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배 나오고 술 냄새 풍기던 남편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어요. 차분하고 신중하고 무엇보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저런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보인다면 어떨까? 벗은 몸도 운동으로 단련되어서 정말 단단하겠지?
하는 엉뚱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녀의 로맨스를 다룬 내용인데 그녀와는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았어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뉴스 채널에서 멈췄습니다. 최근 50대 여성의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후 역할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욱 심각한데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수진의 상황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역할 상실감. 맞습니다. 20년 넘게 아내로 살며 가정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녁 7시 민지가 퇴근했어요. 지친 얼굴로 현관에 들어서는 딸을 보며 수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을 때 딸은 카페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힘들었지? 저녁은 뭘 먹을까? 엄마,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배달시킬래. 민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뭐라도 해줄게. 뭐 먹고 싶어? 됐어, 엄마. 그냥 나 혼자 시켜 먹을게. 민지의 말에 수지는 차갑게 거절당한 기분이었어요. 언제부터 모녀 사이가 이렇게 되었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수진의 일상은 여전히 무료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아래층 남자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 그리고 단단한 몸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수진이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아래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혹시 물을 쓰고 계시나요? 아래층 남자가 베란다에서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머,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시간 있으시면 잠깐 내려오실래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남자 집에 내려가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아, 관리비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그러세요. 금방 내려갈게요. 수지는 거울을 보며 머리와 옷을 매만졌어요. 왜인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오늘도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인데도 건장한 몸과 말로 하기 어려운 품위가 느껴졌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이 사는 집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곳곳에 놓인 책들과 미술품들이 주인의 취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 준비할게요. 그가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수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보니 아내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찍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집에 안 계세요? 네, 오늘 친정에 갔어요. 일주일 정도 있다 온대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곧 그가 차를 들고 나왔어요. 소파에 앉으며 수진과 적당한 거리를 두었지만 그 거리감이 오히려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참, 제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박수진이에요. 평일 낮 시간에 집에 계시는 걸 보니 혹시 전업주부세요? 네. 작년에 남편을 잃고 나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관리비는? 아, 사실 그건 핑계였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짓자 민호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혼자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나 나누면 좋을 것 같았어요. 저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각자의 외로움이 공기 중에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이 없으니 심심하시겠어요. 네.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요즘은 집에 있어도 없어도 크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민호가 이야기하는 동안 수지는 그의 단정한 인매를 유심히 봤습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말투가 매력적이었어요. 언제부터 남편의 입술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아, 차가 뜨거워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따님과는 사이가 어떠세요? 민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바쁘다 보니까 대화도 별로 없고요. 그렇구나. 저희도 비슷해요. 아내와는 요즘 통화도 거의 안 해요. 민호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그의 셔츠 단추가 하나 풀어져 있어서 쇄골이 살짝 드러났고 단단한 근육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차 더 드릴까요? 아니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딸이 곧 퇴근할 시간이라서요. 수진이 일어서자 민호도 따라 일어났어요. 현관까지 배웅을 나온 그가 문고리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셔서 별 말씀을요. 혹시 심심하시면 언제든 내려오세요.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의 손이 수진의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접촉이 수진에게는 전기 충격 같았습니다. 그럼 조심히 올라가세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소파에 앉아 방금 전 일을 되짚어 봤어요. 민호의 따뜻한 눈빛, 차분한 목소리, 운동으로 다져진 몸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팔을 건드린 그 손길까지 모든 것이 남편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오후 8시 민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집에 있었어. 수지는 아래층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말하기가 꺼려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에는 민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미소, 몸짓, 그리고 외로움을 토로하던 그 목소리까지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수지는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수지는 평소보다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민호를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수진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민호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호는 그날도 정장 차림이었어요.
회사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넥타이를 살짝 풀어헤치고 자켓을 손에 든 모습이 묘하게 섹시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회사 다녀오시나 봐요. 네,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요.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민호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퇴근 후라서 그런지 더욱 매력적인 남자의 냄새였어요. 민호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제 집으로 올라와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따님이 곧 돌아올 시간 아닌가요? 오늘은 야근이래요.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럼 잠깐만 들를게요. 수진의 집에 들어서자 민호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느낌이네요. 여자 혼자 사시는 집답게 깔끔하고. 앉으세요. 차 준비할게요. 잠시 후 수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죄송해요. 차가 다 떨어졌네요. 대신 위스키 한 잔 어떠세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둔 게 있어요. 위스키요? 좋죠. 수진이 위스키를 따르는 동안 민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번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더 위험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 건배할까요? 뭘로 건배하죠? 우리 만남을 위해서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위스키를 몇 모금 마시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수진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민호 씨는 부인과 언제 결혼하셨어요? 25년 전쯤이요. 젊을 때 결혼했죠. 와, 정말 오래됐네요. 수진 씨는? 저희도 비슷해요. 23년 됐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일찍 떠나서 수진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술 때문인지 평소보다 솔직해진 것 같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견딜만 해요. 정말 이상한 질문이지만 민호 씨는 부인과 잠자리는 어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위스키 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좀 취했나 봐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니, 죄송하실 것까진 없어요. 사실 저희는 잠자리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민호의 대답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남편이 죽기 전에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외로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술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1년째 혼자 있으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말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겠는데 민호 씨한테는 그냥 다 털어놓고 싶네요. 그때 수진의 손이 민호의 손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우리 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네요. 수진의 손이 민호의 손을 감쌌어요. 그 순간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위스키의 영향인지 아니면 서로의 외로움 때문인지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어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민호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민호 씨, 저 이상한 여자예요. 왜 그런 말씀을요? 이렇게 남의 남편이랑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수진의 손이 민호의 허벅지를 더듬었고 그 순간 민호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수진 씨, 저 때문에 불편하세요? 아,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수진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위스키로 붉어진 얼굴, 떨리는 숨소리,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 수씨, 민호가 수진의 이름을 부르며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입술이 수진의 귓가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만 생각하고 싶어요. 민호의 손이 수진의 얼굴을 감싸며 올라왔어요. 따뜻하고 거칠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수진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떨림이 온몸을 감쌌어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고 일어났고 그들은 말없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그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났고 그들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시간 후 수지는 벗은 채로 민호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엇을 해버린 건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후회하세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곧 퇴근할 시간이었죠.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민호가 급히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네. 오늘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내려간 후 수지는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에 몸을 적시는 동안 방금 전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민지가 퇴근했어요. 엄마, 오늘은 뭐 했어? 그냥 집에서 TV 봤어. 수지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전과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수진의 머릿속에는 민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의 따뜻한 체온, 거칠지만 다정한 손길, 그리고 함께 나눈 특별한 시간까지. 내가 뭘 한 거지? 수지는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후회보다는 또 다른 감정이 더 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민호 생각이 났고 민지가 출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아래층으로 향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수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제의 일이 있었기에 오늘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수진 씨. 문을 연 민호는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어제와 달리 어색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제 일 때문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와주셨네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들어오세요. 오늘도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그 말이 어제와는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단순한 차 한 잔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민호가 수진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제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수진 씨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저도요. 정말이요? 다행이다. 저 혼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민호의 손이 자연스럽게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어제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민호의 질문에 수진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어제 밤부터 이 순간만 기다려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안방으로 향했어요. 어제보다 자연스럽고 어제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이틀 후인 토요일, 민지가 카페에서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드셔. 민지가 나간 후 수지는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이제는 미안함이나 죄책감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오늘은 딸이 야근이라 시간이 많네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가 직접 요리한 스테이크였는데 남편이 해준 적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요리 잘하시네요. 아내가 없으니까 혼자 해먹느라 늘었어요. 부럽네요. 남편은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거든요. 그럼 제가 자주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했어요. 결혼한 지 23년이 되었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지는 이제 거의 매일 아래층에 내려갔습니다. 민지가 출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민호를 찾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오늘도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민호의 이 말이 두 사람 사이에 신호가 되었어요. 단순한 차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거실에서, 어떤 날은 침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새롭고 설렜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수진 씨, 우리 이렇게 매일 만나도 괜찮을까요? 어느 날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왜요? 후회되세요? 아니에요. 다만 혹시 들키면 어쩌나 싶어서요. 조심하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도 점점 불안해져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의 떨림과 설렘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민호와의 만남이 일상이 되면서 그 특별함도 조금씩 사라져 갔어요. 오늘은 어때요? 새로운 자세로 다양하게 해볼까요? 민호가 제안했지만 수지는 예전 같은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해요. 요즘 좀 시들해진 것 같은데요. 민호의 지적에 수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처음에 금지된 관계라는 스릴이 사라지면서 이 모든 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와의 식사 시간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좀 이상해. 뭐가?
표정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멍하니 있기도 하고.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들킬까봐 조심했는데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 그래도 엄마가 좋아 보이니까 나도 좋아. 계속 그렇게 지내.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민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아래층에 내려갔습니다. 어제는 왜 안 왔어요? 민호가 서운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저랑 있는 게 지겨워진 거예요? 민호의 질문에 수지는 당황했어요. 지겨워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생활이 계속 괜찮을까 싶어서요. 무슨 뜻이에요? 혹시 들키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고 딸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거면 시작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저는 수진 씨가 좋아서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호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한 달 넘게 이런 관계를 유지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게 말이 돼요? 수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호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시간을 좀 가져봐도 될까요? 시간요? 얼마나요? 며칠만요. 생각을 정리해 보고 싶어서요. 민호는 한동안 수진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리할 것인가? 수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말이에요. 사흘 동안 수지는 아래층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문자 메시지가 몇 번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박수진님 맞으시죠? 여기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민지가 다니는 카페 근처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따님께서 카페에서 일하시다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으셔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수지는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민호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니. 응급실에 도착하니 민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오른손과 팔에 붕대가 감겨 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엄마, 아메리카노 만들다가 뜨거운 물이 쏟아져서 의사가 다가와서 설명했어요. 2도 화상입니다.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2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을요? 네, 감염 위험이 있어서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물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민지가 병실로 옮겨진 후
수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하얀 병원복을 입은 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민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 강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픈 게 내 잘못이야? 수지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화상을 입지 않은 왼손이었습니다. 내 손, 많이 아프지? 괜찮아. 진통제 맞았어. 너도 고생이 많네. 엄마가 더 잘해줄게. 무슨 소리야, 엄마. 우린 가족이잖아. 그날 밤 수지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민지가 아플 때마다 뒤척이는 모습을 보며 지난 한 달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 3시쯤 민지가 깨어나서 물을 달라고 했어요. 수진이 컵을 건네주자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더라. 그래? 응.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싶었어.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은 아픈 이 순간에도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 그런가? 어쨌든 엄마가 좋아 보여서 나도 기분이 좋았어. 민지가 다시 잠들자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집에 들러 민지의 속옷, 수건, 세면 용품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민호였습니다. 정말 안 올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딸이 입원해서 병원에 있어요.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이에요? 많이 아프세요? 화상이에요. 2주 정도 입원한대요. 그럼 2주 동안 못 보는 건가요? 수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민호보다 딸이 더 중요했습니다. 병원에 돌아가니 민지가 깨어 있었어요. 고마워, 엄마. 짐까지 가져다 주고. 당연한 거지, 뭘. 그런데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내가 번 돈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보험도 있고 엄마가 있잖아. 그래도 내가 일을 못하니까 등록금은 어떻게? 민지가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에 수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민호와 시간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딸은 등록금 걱정에 몸까지 상해가며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걱정하지 마. 엄마가 뭐라도 해서 벌게. 엄마가 뭘 할 건데? 알바라도 알아볼게.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알바야? 그냥 집에서 쉬어. 아니야. 나도 뭔가 해야겠어. 그날 저녁 수지는 민지가 잠든 사이 병원 로비에 내려갔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민호에게서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수진 씨,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병원에 있어서요. 따님 상태는 어때요? 괜찮아요.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럼 집에는 혼자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럼 제가 올라가서 뵐까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좋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요. 내일 봐요. 정말요? 너무 보고 싶은데. 민호 씨, 죄송하지만 지금은 딸 일로 머리가 복잡해요. 민호가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다시 병실로 올라갔어요. 민지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23세 민지, 얼굴에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붕대로 감긴 오른팔, 창백한 얼굴,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모습이 더욱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23년을 함께 살면서 언제부터 이 아이를 제대로 보지 않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수진이 민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을 때 민지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안 주무셨어? 응, 무슨 할 말 있어? 그냥 고마워서. 뭘? 23년 동안 고생했잖아. 그리고 아빠 죽고 나 혼자 키우느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왜 사람을 울리고 그래? 하지만 민지도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 옆에 있으면서도 엉뚱한 곳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진짜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은 바로 여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이 아이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민지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수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딸을 돌봤습니다. 민호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간단하게만 답했어요. 아직 병원에 있어요. 언제 나오시는 거예요?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민호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담당 의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내일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민지가 기뻐했어요. 병원 생활이 답답했거든요. 단 집에서도 2주 정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무거운 것 들거나 물에 닿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민지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힌 후 쿠션을 옆에 받쳐주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엄마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줄 몰랐어. 원래 그랬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민지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은 뭘 먹을까?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병원 음식만 먹어서 집밥이 그리워. 수지는 부엌으로 갔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는 건 자신 있었습니다. 점심을 차려서 민지 앞에 놓자 그녀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맛있겠는데. 먹어봐. 민지가 한 숟가락 떠서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맛있어. 엄마 요리 실력이 늘었나 봐. 앞으로 자주 해줄게. 정말? 나 나을 때까지만?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 한 달간의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아픈 동안 생각해 봤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구나 싶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나 때문에 평생을 희생하셨잖아. 아니야. 앞으로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날 오후 민지가 낮잠을 자는 동안 수지는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걷었어요. 문득 한 달 전 민호를 처음 만났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일이 우연이었을까 싶기도 했어요. 어쩌면 민호가 일부러 말을 건 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 수지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민지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냄새가 끝내주네. 많이 먹어. 기운 내야지. 엄마도 많이 먹어. 병원에서 고생했잖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정다운 식사를 했어요. 대화도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엄마 덕분에 빨리 나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매일 병원에 와서 챙겨주고, 손 잡아주고, 언제 이렇게 다정했나 싶었어. 수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작 딸을 돌봐야 할 때 다른 남자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더 잘할게. 갑자기 왜 이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응, 아무 일 없어. 그냥 내가 소중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을 뿐이야. 민지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지난 한 달간 계속 불안했던 마음이 드디어 평안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지 확인해 보니 민호였습니다. 수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문을 열었어요. 수진 씨, 어제 퇴원하셨다면서요? 따님 상태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시간 좀 내실 수 있는 거죠? 민호의 눈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요? 딸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돌봐야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라도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따님 때문인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민호가 한동안 수진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고마웠어요. 민호가 돌아서서 계단으로 향했어요. 수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후회되는 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가니 민지가 깨어 있었습니다. 누가 왔었어? 아래층에 사는 사람. 너 안부 물어보러. 그래. 이웃이 관심 가져주니 고맙네. 수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마저 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민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민지의 팔이 많이 좋아져서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공기가 참 좋다. 그러게. 날씨도 좋고 엄마 덕분에 빨리 나은 것 같아.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고마워, 엄마. 정말로. 민지가 수진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어요. 민지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수지는 서서 하는 일을 나눠서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요리하니까 재미있네. 앞으로 자주 하자. 정말, 정말이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수진을 보며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 더 다정해졌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수진이 웃었어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해보자. 좋아. 나도 그러고 싶어.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민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었구나. 일주일 후 수지는 동네 베이커리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민지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 맞춰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일하는 거야? 응. 내 등록금이라도 보태야지. 엄마, 고마워. 뭘, 당연한 거야. 첫 출근 날, 수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며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네, 베이커리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러시구나. 잘 됐네요. 민호 씨도 회사 가시나 봐요. 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민호 씨도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베이커리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빵 냄새가 가득한 따뜻한 공간에서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빵을 건네는 일. 단순하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어머, 수진 씨 정말 일 잘하시네요. 사장님이 칭찬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수지는 첫 급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먼저 와 있었어요. 엄마, 첫 출근 어땠어? 좋았어. 사장님도 좋으시고 일도 재미있더라.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그날 저녁 수지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민지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었습니다. 어머, 오늘 무슨 날이야? 갈비찜까지? 그냥 축하하고 싶어서. 내 첫 출근, 그리고 내가 건강해진 것. 엄마.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행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수진의 새로운 일상은 안정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민지와 함께 아침을 먹고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오후에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단순하지만 충만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과 민지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엄마,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 둘이 영화 보는 거, 그러게. 앞으로 자주 하자.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민지가 수진의 팔짱을 꼈어요. 엄마, 왜? 요즘 정말 행복해. 엄마랑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나도 그래.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 엄마가 있으니까.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 민지야. 뭘 고마워. 엄마가 더 고마운 거지.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한 달 전 민호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짜릿하고 위험하고 금지된 관계가 주는 흥분이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런 거였어요. 딸과 함께 영화를 보고 팔짱을 끼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걷는 것. 단순하지만 소중한 일상들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민호였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은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민호도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수진이 커피를 만드는 동안 민호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가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네, 민호 씨도 잘 지내시죠? 네, 아내랑 요즘 관계가 좀 좋아졌어요. 상담도 받고 있고요. 잘 됐네요. 따님도 다 나으셨나요? 네,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 네, 그때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으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민호가 베이커리를 나가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후회도 아쉬움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평온함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민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응? 엄마가 너한테 고마운 게 많아.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내가 있어서 엄마가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민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 엄마. 엄마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수진과 민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걸 놓치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수지는 그 깨달음 덕분에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밥상, 뜨겁게 김이 오르는 된장찌개 한 그릇, 말없이 밥을 먹는 딸의 모습, 그걸 보며 수지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내가 다시 엄마로 살아가는구나. 수지는 거실에서 일어나 민지의 방으로 향했어요. 민지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민호 씨와의 관계는 인생의 추억으로 잘 남겨두자. 그리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남은 인생,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